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이틀 전 영화관에서 포착됐습니다. 문재인입니다. 영화가 개봉하면 내 돈 주고 보겠다 하는 약속을 지킨 건데요. 영화 개봉하기 전부터 말들이 많았는데 개봉일도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SNS상에서 퍼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영화 관람 사진인데요. 구장훈 차장님, 네. 원래 이 영화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련 다큐 영화잖아요. 네. 이게 원래 11일 날 개봉을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취임 1주년에 맞춰서 개봉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차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고 또 후임 대통령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1년을 돌아볼 것이냐 상당히 좀 희비 또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좀 특정한 날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 임기 말에 이제 잊혀지고 싶다라는 그 바람을 피력했습니다만 오히려 퇴임 1주년을 기념해서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하고 또 그 날짜에 맞춰서 직접 당사자인 문 전 대통령이 영화관에 찾아서 영화를 봄으로써 잊혀지기보다는 오히려 대중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건재하다. 그리고 불과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는 내년 총선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까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잊혀질 권리보다는 오히려 대중에게 알려질 권리를 더 노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다양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지금까지 본 영화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주화 운동을 다룬 택시 운전사와 1987 같은 영화와 또 사회 불평등을 다룬 기생충을 관람을 해줬습니다. 이번에 이 문재인입니다라는 영화도 여러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본인이 보기에는 상황이 굉장히 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 5년이 상당히 이제 사라져간다, 허무하게 무너져간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이것이 허망하다, 뭐 이런 표현은 지금 현 정부가 지난 5년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그 듯한 그런 네. 어떤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K방역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한가운데 있었잖아요, 임기가. K방역,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이제 뚫고 나온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듯한 것들을 얘기해버리면 사실 5년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기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잊혀지고 싶다는 거는 사실은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임기가 없습니다. 사실 끝까지 모든 책임을 임기 후에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본인은 그런 어떤 부분에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내가 해놓은 것인데 해놓은 것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할 전직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K방역 같은 경우는 국민이 함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이제 관련해가지고 문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에 대한 어떤 수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되는 것들도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뭐 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어쨌든 불편한 심정을 계속해서 토로할 가능성은 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화가 개봉한 날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과 평산 책방에서 만났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너무 잘 어울려. 응원하러 오늘도 책방으로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아니 그 책방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고 또 공기 좋습니다. 카운서를 제일 위에 나온 사람들도 잘 어울리는데요. 말만 하지 말고 책 안으로 올라오고 책을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사라고 있는 겁니다. 경산 책방 화이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오신 장면은
영화가 개봉한 당일날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평산 책방을 찾은 영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찾은 시기가 상당히 정치적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돈봉투 사건 그리고 코인 논란 때문에 격 악재가 터지면서 한번 문 대통령을 찾아뵙는 것, 문 전 대통령도 찾는 것도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두 분의 공통점이요. 사법 리스크입니다.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요. 이미 선거법으로 2개 기소되고요. 그다음에 대장동 위례 FC가 기소돼서 재판이 시작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백현동 쌍방울부터 지금 이제 수사가 많이 받고 있죠.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이제 그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또는 이제 강제 북송 사건, 북한 우리 동포, 그리고 이제 그 송철호 사건, 그 외에 이제 그 탈원전 조작 또는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 무엇보다 그 타이 항공기 이스타젯 이런 데 여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법 리스크 동병상련 두 분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게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이제 그 하다 보면 둘 다 검찰에 죽는다. 어떻게든 이게 우리가 손을 잡고 검찰에 대응해야 된다. 윤석열 정권에 이런 게 저는 의도로 두 분이 만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만 더 문재인 대통령 영화 다큐멘터리 이거 지적하면요. 우리가 이게 옛날 말에 개관 사정 이 말은 이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관 뚜껑을 닫을 때 평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노무현입니다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 옛날에 춘원 이강수나 육당 최남선도 처음에 독립운동하다가 나중에 친일 논란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지금 이게 저는 살아 계신 분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문 대통령이 협조하는 거 본인이 잊혀질 권리 이거하고도 안 맞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까 보셨지만 이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친문과 친명계가 갈리고 있는데 네. 지금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좀 힘을 실어주면서 화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대선과 지방선거를 패배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패배하게 된다면 이제 완전한 패배가 되는 거거든요. 수권 정당으로서 존립할 수 있느냐 굉장히 위기의식이 좀 극대화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친명과 비명 또는 친문 대 비문 간의 이 갈등이 계속돼서는 내년 총선 전망이 암울하다. 이제 이런 점을 좀 인식한 것 같습니다. 과거 이 중국이 이 공산당 혁명을 할 때 이 국민당과 손을 잡아서 국공합작을 통해서 이제 외세를 물리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비유를 하자라면 내년 총선이라는 지금 여야 맞대결 구도가 펼쳐진다라면 야당이 지금 친명 대 비명 또는 친문 대 비문으로 갈라져서는 내년 총선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일단 당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화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내년 총선에 나설 수 있다. 이제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 퇴임 1주년을 맞아서 그 만났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입니다. 영화도 그렇고 평산 책방을 낸 것도 그렇고 다분히 내년 총선에서 PK, 최소한 PK 지역에서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 문재인 나를 밟고 내년 총선에서 이 민주당 세력이 더 많이 당선해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윤석열 죄송합니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취임 1주년 되는 윤 대통령을 비판한 듯한 발언으로 읽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화는 정치인의 의무,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 저 얘기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대화가 정치인의 의무고 당연히 정치에는 소통과 대화가 필수 덕목입니다. 그런데 저 이야기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소통이 부족하구나 이것을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좀 씁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실 용산 시대를 연 것 자체가 소통이라는 명분
명분이었는데요. 사실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지 지금 작년에 중단되고 지금까지 계속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도 없었고 취임 1주년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지만 야당 대표와는 아직도 만나지 않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너무 불통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불통을 꼬집었다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용산으로 옮기신 게 소통을 위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만큼 소통을 좀 더 넓혀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 당내 결집을 하는데 조금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문 전 대통령에 의해서 사실 국회로 진입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어떤 관계가 굉장히 원만하고 뭔가 협력적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어떤 갈등의 소지가 줄어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외부에서의 어떤 이 공격이 오거나 압박이 오면 안이 두 가지 형태로 발전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완전히 쪼개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박이 굉장히 세면 온건파와 강경파가 분열이 되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외세 이렇게 압박에 이렇게 경고히 뭉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민주당이 그 정도의 어떤 압박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게 이제 협력하는 단계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재판 과정과 상당히 연동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 굉장히 나쁘게 흘러간다라고 하면 아마 균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검찰의 주장이 사실상 재판 과정에서 증빙이 안 될 때에는 분열보다는 오히려 단합이 이 대표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